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닭도 눌러야지 칠내지 정말 바쁩니다. 네. 지금. 적당히 하시죠. 여보세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 뭐 모든 뉴스의 블랙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 소식. 어제 밤 늦게까지 했는데 1차 심의 결론 못 냈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심의 한다는 거죠. 15일입니다. 네. 15일 이어갈 예정인데요.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너무 길어졌습니다. 징계에 위한 깊이 그리고 기록 제공 등 절차를 놓고서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징계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 그러니까 1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4명을 모두 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이라서 기피 신청을 했느냐? 예.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이거나 검찰의 적대적인 견해를 밝혀온 외부 인사들이라서 기피한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들은 법률 대리인들은 밝혔고요.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뭐였죠? 네, 기각 사유가 이대로 되면은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유지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과거 사례도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남용한다. 네. 남용한다. 그렇죠. 네. 기피권 남용이라고요. 예. 네. 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제 스스로 기피 신청이 들어오니까 회피 의사를 스스로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직에서 물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대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백컴께서 좀 재밌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어떤 빌미, 꼬투리를 일절 잡히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대 목적은 징계위를 무력화시켜서 결론을 못 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연기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의 포인트는 크게 보면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 또 하나는 이제 공정성인데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첫날로 징계위원회를 공개해라 위원들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그리고 또 뭐 기일도 연기해 달라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면서 이제 파상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절차적인 정당성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2차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어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고 감찰위원회 결론도 그랬고 그래서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징계위원이 당초 7명에서 5명 참석해서 4명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검찰국장은 아무 일도 안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그렇죠. 대신 심재철 그 감찰국장이 뭐를 맡게 된 거죠, 이제? 근데 본인이 맡은 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증인이 총 8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이 1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8명의 증언을 놓고 불꽃 튀는 증언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 1월 초에 네. 그 유명한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상가집에서 검사들끼리 저녁 때 문상 갔다가 어떤 검사로부터 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무죄로 취지로 올려야 된다 그랬더니 네가 검사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아니겠어요? 야, 우리 최일배도 뭐 모르는 게 없네요. 그럼 제가 사탕을 컴퓨터 먹어야 돼요. 사탕을 아니, 먹어야 그냥 되겠네. 제가 사탕을 먹어야 돼요. 대단하네, 대단해. 앞으로 혼자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자, 다음 주 이제 15일 날 화요일 날 이어지는 징계에 비해서는 증인 신문 증인 이제 전부 8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징계에 위해서 증인 8명 몇 면이 어떤 분들이죠? 다음 주 그래서 이제 화요일은 정인전이 될 것이다. 증인전.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컴퓨터 베컴 배정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직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청이 신청한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7명이 채택됐는데 주목해야 될 인물은 먼저 이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패싱 제외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류혁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고 네. 자기는 패싱 당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이 그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부서의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채널A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박영진 부장검사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정언하느냐에 따라서 15일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차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이 8명이 내놓을 증언 내용들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핵심 쟁점은 3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감찰 또는 징계의 절차가 정당했느냐라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그리고 3번째로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이 3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찰의 또는 징계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패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 측에서 채택한 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적절하게 패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아니다. 그 라면서 패싱을 당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찰관이 있는데 감찰관 자기는 몰랐고 밑에 이제 박은정 검사가 다 했다라는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은정 검사가 또 하나 또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게 뭐 혐의가 안 되는데 그 의견이 묵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싱 관련해서는 그거는 이제 대외비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지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정화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견이 뭐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삭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측의 맞선 증언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중요하고요. 두 번에 이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 측 증인들은 이게 사실상 부적절한 방법으로 빼돌려져 가지고 오히려 법무부하고 감찰팀이 서로 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올고 매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굉장히 심대한 문건이다. 그래서 어디서 지금 수사정책관실은 이 자료를 획득을 했는지 그리고 내용이 왜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같은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언할 것 같고요. 채널의 이제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측근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이성인 지검장이 혹시 나온다면은 네. 또 그리고 정진웅 차장 검사가 혹시 나온다면은 봐라 당시에 무리하게 구속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채널A 기자에 대해서 의견을 냈지만은 결국 구속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어떤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느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이 최종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들이 토론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데 의결 내용은 첫 번째 징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징계를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결론들이 언제 날 것인가. 15일 날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네. 지금 징계위원장은 15일 날 조속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그러나 절차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15일 날 징계 결론이 날까 안 날까 반반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교수가 징계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못 가죠. 여보세요. 이미 못 가나요? 아니 근데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차인 15일 날 심의에서 결론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론을 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낸다. 더 이상 15일 날 그러니까 미뤄지게 결단을 되면 하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결론 나옵니다. 자, 사탕 추첨. 오. 틀려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아, 나옵니다. 네네. 두 개입니다. 두 개. 결론 네 내용은 개인데요? 안 물어보는 네. 거죠. 두 개씩 나누죠. 네. 우리 저 어때요? 뜬커벨은 15일 날 결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네. 역시 뭐 똑같이 어. 사탕 두 개. 예. 네.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그건 그날 징계위 하는 거 봐서 나올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고검장을 지낸 사람이죠. 국민의힘 윤곽근 충북 도당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 같은데 네. 부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그동안에 언론들이 유력 야당 정치인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를 안 했는지 나 그게 상당히 네.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분이 전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 의혹의 대상했던 검사 3명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완전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윤곽근 도당위원장 구속된 사람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좀 라임 얘기를 사태 해주세요. 관련이에요. 예. 라임 사태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검사 3명을 데리고 와서 향 접대를 500만 원 이상 받았어요. 김봉현 주장한 사람은 전 김봉현 회장. 스탄모빌리티 회장은 1,000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윤곽근 대구 고검장 지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버렸고 그래서 네. 구속이 됐고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이 2명은 왜 기소가 안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불기소 세트, 불고기 세트가 아닙니다. 99만 원 불기소 세트. 네, 얼른 네. 보면 불고기 세트 같은데 불기소 아. 세트예요. 인터넷에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556만 원을 뭐 이렇게 타닥 5명으로 나눠 보니까는 뭐 밴드비 빼고 접대료 빼니까 2명에 대해서 일찍 갔으니까 96만 2천 원이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100만 원 넘으면은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기소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다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공수처법이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전망입니다. 그 영장 실질심사 신문 발언이 있었는데 윤곽근 쪽 변호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한테 받았다는 돈 아니죠. 얘기. 김봉현 전 회장한테 받지 않고 그 관계되는 시행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는데 예. 본인은 정상적인 네. 법률 자문료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김봉현 회장 측은 로비로 로비료를 준 거다. 로비 하여튼 대상은 그래서 우리은행. 네.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네.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지금 배 교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변호인이 김봉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이게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부분이 주요한 감찰 대상이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봐주기로 끝냈느냐. 예. 그리고 법무장관한테 보고도 안 됐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감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어떤 결론이 날지도 상당히 주목할 대목입니다. 예. 아무튼 저 윤곽근 충북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위원장이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네. 윤곽근 쪽 변호사 발언이 설득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일명 검사 대선 출마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검사 퇴직 후에 법관도 마찬가지인데 1년간은 출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0일 전에만 90일 전에만 사직하게 되면 사퇴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달 전까지. 네,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인데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본인이 맡았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그만두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 있기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9일까지는 퇴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발의했다 이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 법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최강욱 대표가 일절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또 검사
대선 출마 금지법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최근 지지율이 많이 오른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겠구나라는 짐작이 네.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뭐 최강욱 의원 법안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검사나 법관이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네.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3달 전에 사직을 현재 90일 전인데 이걸 1년 전으로 바꾸는 법안이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네. 자. 자, 어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백흠 교수께서 깔끔하게 짧게 좀 간결하게 전하는 네, 드디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른바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어요. 7명 중에 6명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명, 3분의 2로 하니까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추천위원 반대해도 공수처장 선출해서 뽑을 수 있고 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지난 7월 15일 날 이미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그래서 한 5달 만에 이걸 148일 만에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가 공수처장이 되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통과될 때 부칙도 있었는데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 5명의 동의를 받은 분이 2명이 있어요. 네. 그분이 김진욱 헌법재판관 선임연구원이고 전현정 변호사 2분인데 이 김진욱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2명을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이 둘 중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왜 김진욱 이분이 유력하냐?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했고 전현정 이분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천했거든요. 네. 그럼 초대 공수처장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진욱 이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럼 이분이 되면 앞으로 언제 공수처는 또 출범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 공수처 차장을 또 대통령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검사 23명을 또 임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출범한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그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 정의당인데요. 강은미 원내대표는 빨리 제정하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하나. 왜요? 뭐 제일 중요하니까. 뭐 줍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1 중에서 네, 하나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자 통과시키려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